안녕하십니까. 남민숙입니다. 회계 프로그램을 활용한 세금신고서 작성하는 기초 과정에 대한 내용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 프로그램을 활용한 세금신고서 작성 기초 과정의 흐름에 대한 전체적인 총괄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업무를 배울 때는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 배우는 시간 중에 저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불안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을 전체 흐름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연간 세금신고 목록입니다. 1년 과정의 세금신고에 대한 목록을 정리를 했고요. 두 번째, 총괄 업무 파악인데요. 저희가 회사 관리를 진행을 하다 보면 15가지 방법 외에 더 많은 관리를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15가지 방법으로 정리를 진행을 했고요. 세 번째는 법인 개인 사업자의 프로그램 회사 등록이고요. 다음은 네 번째는 일반 전표 프로그램에 대한 입력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는 통장과 신용카드의 업로드 방법이고요. 여섯 번째는 입사, 퇴사 프로그램 등록에 관한 내용입니다. 일곱 번째는 온천징수 신고서 작성하는 방법이고요. 여덟 번째는 부가가치세 입력 방법과 준비하는 그 과정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했습니다. 아홉 번째는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하는 과정이고요. 첫 번째부터 아홉 번째까지 모든 과정이 진행이 되고 난 다음에는 저희가 법인세 신고와 10번째, 11번째인 종합소득세 신고를 준비를 합니다. 사실 업무를 진행을 할 때 제가 가장 많이 진행하는 업무는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평상시에 늘 진행하는 일반 전표 프로그램과 국세청 홈택스에 활용을 해서 프로그램에 다운받는 통장, 신용카드 이런 내용들이 해당이 되겠고요. 다음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이제 오늘의 1강에서부터 4강까지 그 목차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1강은 세금 신고 업무 파악을 진행하는 전체적인 기본적인 작업을 하는 내용이고요. 2강은 온천징수와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에 관한 이런 내용들을 함께 하겠습니다. 3강은 법인세 신고서 세무조정 흐름입니다. 4강은 종합소득세 신고서 세무조정 흐름이고요. 이렇게 모든 내용이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강 세금신고 업무 파악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첫 번째, 연간 세금신고 목록 파악이고요. 두 번째, 총괄 업무 파악. 세 번째, 법인 개인 사업자 프로그램 회사 등록에 대한 그 과정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일반 전표 프로그램 입력하는 방법이고요. 다섯 번째는 신용카드 통장 업로드 방법. 여섯 번째는 급여 예수금 적립하는 방법인데요. 그리고 일곱 번째는 업무용 승용차 일반 전표에 입력하는 매입 매출장에 입력하는 그 방법에 대한 내용이겠습니다. 다음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연간 세금 신고 목록 파악은 책 페이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회계 프로그램을 활용한 세금 신고서 작성 과정에 해당되는 책 페이지를 보시고 연간 세금 신고 목록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늘 일상적으로 세무 회계 공부를 할 때 진행하는 업무인데요. 간략하게 그 내용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매월 10일이면 저희가 온천징수에 관한 업무를 진행을 합니다. 준비 및 검토 사항은 자료 챙기시면 되겠고요. 해당 내용 개인과 법인이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매월 25일에 해당하는 개별 소비세 신고 납부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개별 소비세는 개별 취급 품목에 한해서 해당이 됩니다. 제가 개별 소비세를 왜 여기에 넣어놨냐면은 저희가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하는 내용에서 승용차 구입에서 개별 소비세의 대상을 가지고 업무용 승용차
차든 화물차든 저희가 매입세 공제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그때 개별 세비세를 부담을 하고 있으면 매입세 공제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연간 세금 신고 목록에 대해서는 이제 빠르게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일용근로 지급 명세서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준비된 사항들은 일용직 지급 명세서에 있고 분기마다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 내용 자료 검토하시면 되겠고요. 다섯 번째는 연말정산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연말정산 자료 해당 자료를 수치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고 매월 3월 10일입니다. 그 다음에 근로소득 간이 지급 명세서 반기 제출, 반기에 다음 달 말일까지 해서 근로소득 간이 지급 명세서를 저희가 제출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는 매년 3월 10일 법인세 신고인데요. 이때는 12월 말 법인인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는 매년 5월 31일 날 종합소득세에 해당되는 신고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처럼 비고란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모두 확인을 하시고요. 저희가 1년에 그 과정을 항상 진행하는 업무지만 어느 시점 그 달에 진행해야 될 업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잘 파악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여덟 번째는 6월 30일 날 성실신고 대상 종합소득세가 해당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아홉 번째는 매년 8월 31일이면 12월 말 법인인 경우에 법인세 중간해납 신고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열 번째는 매년 11월 30일은 종합소득세 중간해납 신고 납부가 해당이 되고요. 해당 내용 잘 검토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번째, 매년 2월 10일은 면세사업자 현황신고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면세에 해당되는 학원, 병원 등이 해당이 되겠고요. 다음은 이제 12번째,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증권거래소와 주식 양도세 신고 납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번째는 양도일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1년의 가정의 전체 신고 흐름은 저희가 항상 진행해야 할 업무니까 파악을 하시고 그 부분 검토하시고 업무에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이제 매월 신고에 그 해당하는 기한을 확인을 했다면 다음은 총괄 업무 파악인 업무의 진행 과정을 정리를 했습니다. 페이지 22페이지인데요. 저희가 업무를 처음 진행을 하거나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업무 중에 이제 첫 번째가 회계 프로그램에 작성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께서 진행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일반 전표 프로그램에 입력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각종 신고서 내용을 접수를 하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사대보험 등 관련 서류를 프로그램 활용하는 그 내용을 여러분께서 진행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총괄 업무 파악의 업무 진행 과정 중에서 국세청 홈택스의 사용 방법을 숙지하시게 되겠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스크래핑을 진행을 하고요. 전자세금계산서 등 국세청에 관련된 모든 업무를 저희가 거기서 다 반영을 하고 홈택스 방법을 숙지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타 그 외 관리 업무와 각종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총괄 업무 파악으로 업무 진행 과정에서 이제 페이지 23페이지인데요. 저희가 재무제표 완성을 위한 업무에서 세금 산출을 하는 그런 결산하게 한 과정으로 또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 각종 증빙, 통장, 온천징수 자료, 일반 전표 관련 자료 등을 가지고 일반 전표에 저희가 입력을 진행하는 일을 항상 처리를 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부가가치세 관련 세금계산서, 매입매출 신용카드를 매입매출 전표에 입력을 진행을 하실 거고요. 다음은 그 외에 이제 재무제표 완성이나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신고서 관련 내용
금액의 신고 이런 부분들을 모두 검토를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확인을 진행을 하셨고요. 다음은 이제 제가 총괄 업무 파악에서 이제 15가지 방법을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저희가 늘상 정리하는 내용을 이제 이 번호를 매겨서 정리를 했는데요. 페이지 23페이지부터 27페이지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영수증 정리를 진행을 합니다. 영수증 진행을 할 때 회사 경비 아니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하시고요. 법인과 개인이 다른 점은 법인은 국세청에 신용카드가 자동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된 내용을 활용하시면 되고, 개인 사업자는 신용카드를 발급받거나 갱신 분실하면 바로 국세청에 등록을 진행을 해줘야 저희가 자료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고요. 다음은 이제 저희가 두 번째는 일반 전표, 간이 영수증 등을 이제 저희가 정리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일반 전표의 국세청 홈택스 자료, 그다음에 간이 영수증 이런 모든 내역들을 정리를 해서 일반 전표에 정리를 하시겠습니다. 세 번째는 메인 매출장의 금액과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매출 금액을 확인을 하고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서 집계 관리를 진행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다음을 확인을 해 보면은요. 이제 네 번째 저희가 온천징수 이행 사항 신고서와 계정별 원장의 인건비 금액을 확인하는 과정인데요. 저희가 온천징수 신고를 했던 내용이 장부상에 반영이 제대로 돼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모두 확인을 해서 총괄 업무를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통장 업로드 등 데이터 연동 관리로 전표 입력을 진행을 하는데요. 이렇게 저희가 계정 잔액을 이제 통장을 이제 12월 말일자로 저희가 일치를 시키고요. 이제 12월 말 법인인 경우에는요. 이제 현재는 통장이 이제 프로그램으로 해서 자동으로 전송되는 기능도 있으니까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여섯 번째는 신용카드와 현금 영수증은 이제 국세청 자료에서 이제 저희가 매입세 공제 받을 부분과 받지 않을 부분을 구분하여서 저희 프로그램에 입력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 내용들이고요. 일곱 번째는 파악하는 방법이 15가지 방법인데 실제로 결산을 진행할 때 제가 이 부분을 순차적으로 하든 아니면 부분적으로 하든 진행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로 들어가면 저희가 계정 과목 자산 부채의 계정 잔액을 맞추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제 만약에 전표 입력을 진행을 하다가 통장에 상호가 기록되어 있지 않고 대표자 성명이 기록이 되어 있으면 저희가 자산 부채 등 차기이율 계정 과목을 확정을 지어야 되는데 상호를 찾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관리회사에 전화하셔서 성명보다는 대표자 성함으로 이체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진행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여덟 번째는 부가가치세 예수금과 부가가치세 대급금을 대체분계하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이제 이 대체분계 진행을 하면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금액을 다시 한번 검토하는 그 과정에 있고요. 그다음에 아홉 번째는 합계잔액시산표 매출 금액과 메인 매출 금액을 다시 한번 검토하는 그 기능이 있습니다. 저희가 스스로 이렇게 확인을 해서 장부 마감을 해라 그런 뜻이고요. 열 번째는 저희가 관리하는 회사가 동일한 회사보다는 여러 가지 회사를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그럴 때마다 이제 처리하는 계정 과목 등도 검토를 해야 됩니다. 수출입 관리회사 수입원가, 수입은 수입원가가 필요하겠고요. 제조회사, 건설회사는 이제 원가가 제조원가, 건설원가가 필요하니까 계정 과목 등을 검토를 진행을 해서 장부 마감을 진행을 하시고요. 다음에는 이제 11번째 보험료 기간을 입력해라. 이건 뭐냐면 저희가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하다 보면
세금과공과 개정과목 등 세무조정, 이자비용 등 세무조정에 연관되는 개정과목이 있습니다. 그 연관된 개정과목은 일반 전표 조결안에 꼭 그거를 표시를 진행을 하셔서 입력을 진행하라 그런 뜻이고요. 다음에 12번째는 개정별 온장을 마감하는 과정에 이제 다시 한번 102 코드 999는 전체 코드거든요. 그 코드를 입력을 해서 계정별 온장을 다시 한번 검토해라 이런 뜻인데요. 점점점 번호가 뒤쪽으로 가면 갈수록 온장 마감을 하는 그런 진행된 내용들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이제 온장을 정리를 하는데 이제 누락 비용, 직전 연도와 당해 연도를 비교를 했을 때 누락 비용이 발생이 돼 있는지, 그다음에 빠진 이제 누락 비용이나 빠진 금액 똑같죠. 그거를 검토하시고요. 그 다음에 당해 연도에 이제 결산 부속 명세서 잔액과 직전 연도의 잔액을 확인을 좀 진행을 하셔서 개정 과목 검토를 잘 진행을 해라는 뜻입니다. 차기율로 넘어가는 그런 개정 과목에 대해서는 잘 결산을 완료를 해라는 뜻이고요. 다음은 이제 13번째는 현금 시제 정리입니다. 현금 시제 정리는 개인과 법인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개인은 현금을 자유롭게 인출을 하고 정리를 하는데요. 법인인 경우에는 현금 인출이 자유롭지 못해서 항상 인출된 부분에 대한 적격증빙 수치 여부 등, 물론 개인 사업자도 적격증빙 수치 여부는 똑같이 다 해당이 되고요. 하지만 더 이런 식으로 정리를 정확하게 철저하게 하라는 뜻인데요. 저희가 이렇게 법인 사업자, 개인 사업자 중에서 법인 사업자는 이제 현금 시제 정리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장의 모든 내용을 다 기표를 하기 때문에 통장 내용대로 저희가 장부를 마감하다 보면 시제 정리가 안 하는 회사도 있고요. 다음은 이제 저희가 14번째 결산자를 준비해서 마지막 점검하는 과정입니다. 물론 저희가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 시에 자료를 수거를 하지만 그 수거 외에 또 빠진 부분이 있는지 파악을 해서 이제 결산 시 임대차 계약서 해당 등 여러 가지 사항들을 하나하나 챙기라는 뜻인데요. 이제 연말 되면은 또 재고 자산이 있는 사업장은 재고 자산 명세서를 요청하고 이렇게 결산 준비를 위해서 다시 한번 체크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총괄 업무 파악에 이제 마지막에 15가지 방법을 지금 들어왔는데요. 15가지 방법은 결산자료 입력을 진행을 합니다. 이제 저희 잠시 후에 확인이 진행되는 내용인데요. 단기 손익을 확정하는 과정인데 결산 준비에서 발생한 세무조정 사항으로 이제 결산 입력을 하는데요. 저희가 개정 과목 상품 매출원가, 제품 매출원가인 경우에는 그 부분을 선택을 해서 원가를 확정을 짓고 저희가 결산 전표 추가하는 그런 과정에 있겠습니다. 이때 단기 손익이 확정되는 과정이고요. 다음은 이제 저희가 총괄 업무 파악도 했고 연간 세금 신고 목록도 파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회계 프로그램에 결산 마감하는 순서를 제가 먼저 넣어놨는데요. 먼저 이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재무제표를 완성을 시키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결산 입력이 끝나면 다음은 원가를 먼저 확정을 짓습니다. 그 다음은 손익계산서를 들어가서 손익을 확정을 하고요. 다음은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단기 손익 확인하고 다음은 재무상태표를 확인을 하고 다음은 학계장학시단표, 이런 식으로 저희가 결산 들어가는 순서입니다. 과목별 제출령, 표준령 모두 확인을 해서 결산을 확정을 하는데 회계 프로그램에 다 앞으로 진행하는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관리회사를 업무 진행을 할 때 이제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의 다른 점이 있습니다. 페이지 34페이지하고 36페이지에 걸쳐서 저희가 기장을 진행을 할 때 이제 개인 사업자를 하실 수도 있고 법인 사업자를 진행을 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이제 다른 점이 좀 체크를 해보고 업무를 진행하실 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담 세금입니다. 부담 세금에 대해서는 개인과 법인이, 개인은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해당이 되고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이 해당이 되고요. 법인은 법인세, 근로소득세, 배당소득세, 지방소득세 이런 부분들은 다른 점이 있으니까 파악을 진행을 해 보시고요. 또 설립 과정이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가 다릅니다. 설립 과정에서 개인 사업자는 간단한 이미 사업장 준비 진행하시면 되겠고, 법인은 설립 등기를 진행을 해야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점이고요. 장부기장에 대해서는 장부기장에서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 내용 검토하시면 되고요. 또 통장거래 중요성에 대해서는 한번 비교를 했는데요. 통장거래 내용은 개인은 이제 법인에 비해서 자유롭고, 그다음에 법인 사업자는 모든 거래는 통장을 통해서 거래를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해당이 되고요. 다음은 이제 세금 체납에 대한 내용 검토하시고요. 다음은 이제 개인 사업자와 법인의 다른 점이 대외 신용도에 있어서 확인을 진행해 보시면 되고, 다음은 이제 사업주 본인 급여입니다. 사업주 본인 급여가 이제 개인 사업자는 급여 비용 처리가 불가하고요. 그다음에 법인 사업자는 급여 처리로 해서 장부상 비용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니까 검토하시면 되고, 다음은 이제 이중과세 여부는 비교 검토한 내용 파악을 해 보시고, 세입 부담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세금 부담 내용 체크 한번 해보시고, 다음은 이제 폐업이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의 다른 점에 대한 내용 잘 체크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처럼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의 비교된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장부 기장을 하고 전표 입력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처음 업무를 진행을 하실 때 이제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의 다른 점이 이제 세율이 있거든요. 그래서 세율에 대한 내용, 여기는 7단계에 해당되는 세율이 적용을 하고요. 법인 사업자는 4단계에 있는 세율을 적용을 합니다. 이 부분 검토하시고 확인 진행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법정 증빙 서류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했는데, 법인, 개인 모두 정규 증빙, 즉 적격 증빙이 3만 원 초과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수취 의무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사항들 사업 이제 다 파악하고 진행을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이제 페이지 44페이지에 있는 세금 신고 업무 파악에서 저희가 사업자 기본사항 조회를 진행을 하시는데요. 사업자 기본사항 조회에 이제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렇게 기본사항을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본사항은 뭐냐면, 저희가 사업자 등록 신청을 진행을 할 때 주업종 코드가 있습니다. 그 주업종 코드로 앞으로 영업을 하겠다는 그런 뜻이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44페이지 사업자 등록을 위해서는 준비를 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44페이지 준비를 위해서 법인 회사의 등기부 등본, 회사 설립 연월일에 해당되는 자료를 준비를 해야 합니다. 회사 등록을 진행을 할 때 회사 성립 연월일이 필요하니까 법인 회사는 법인 회사 등기부 등본이 필요하고요. 이제 법인 사업자 회사 등록에 대해서 프로그램 화면을 통해서 저희가 입력을 진행하는 과정을 살펴보겠는데요. 페이지 44페이지에는 이제 캡처 화면이 돼 있으니까 캡처 화면에 있는 내용대로 이제 저희가 프로그램 입력 과정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법인 사업자인데 이제 사업자 등록증, 기타 정관 등 기본사항, 대표자 주민등록 번호 등 여러 가지 사항을 준비를 해야 되고요. 자, 프로그램으로 한번 제가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회사 등록을 코드를 개인 사업자가 넘어갔네요. 법인 사업자인데 이제 법인 사업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회사 코드를 설정을 하고 저희가 회사 등록을 입력을 진행을 합니다. 사업자 등록 정확하게 입력을 하고 법인 등기부 등본 입력을 진행을 하시는데요. 이 기본적인 사항은 사업자 등록증에 있는 내용과 정관 등 기타 사항을 다 확인을 하시고 입력을 진행하시는데 제일 중요한 거 아까 사업자 기본사항 조회한 내용, 이 내용의 업종 코드를 정확하게 입력을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에 있는 업태 종목에 해당되는 업태 종목에 해당되는 종목을 정확하게 입력을 진행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설립 개업 연월일이 일기 때는 일기의 시작이라는 점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국세 환급금 계좌는 이제 여기에 법인 통장을 입력을 진행을 해서 여기에 입력을 진행을 해 놓으면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환급이 생겼을 경우에는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류별 구분, 중소기업 여부 파악을 진행을 하시고요. 다음에 메일도 정확하게 기록을 한 다음에 기본사항 정확을 철두철미하게 정확하게 입력을 해줘야 저희 세무조정 등 여러 가지 사항에 해당된 내용을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한 가지 더 기초사항에 여기에 회사의 홈택스 아이디 비밀번호를 저는 반영을 놓고 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국세청 업무를 많이 진행을 하기 때문에 홈택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저기다 입력을 해 놓으면 자료로 많은 자료로 국세청에 들어갈 때 활용할 수 있고요. 다음 확인하겠습니다. 이제 개인 사업자에 대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개인 사업자 회사 등록은 이제 회사 코드 설정을 진행을 하고 일기 회사 설립 연월일을 기록을 한 다음에 사업자 등록증, 대표자 주민등록 등 번호를 정확하게 확인한 다음에 입력을 진행을 하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가세 유형입니다. 일반 가세, 간이, 면세 정확하게 선택을 진행하시고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건드렸더니 이제 이게 잠시 멈췄거든요. 그래서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 확인을 한 다음에 저희가 이렇게 부분을 대표자 부분, 여기서 또 중요한 건 공동 여부입니다. 공동 사업자인 경우에는 동업계약서 확인을 하시고 꼭 여기서 체크를 진행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체크 진행하시고요. 기본사항 입력을 진행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그 사업자 기본사항 조회에 있는 주업종 코드 꼭 여기에 반영을 해주시고, 주업종 코드가 변경이 됐을 때는 여기서 변경을 시켜줘야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다음 중요한 부분 15번의 소득 구분입니다. 사업 부동산 이 소득 구분을 정확하게 입력을 진행을 해 주셔야 되고요. 국세 환급금 계좌도 입력을 진행을 해서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사항으로 보면은 추가사항에 이제 기본적인 관련 중소기업 여부 체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기본사항 휴대폰 번호를 모두 입력을 진행한 다음에 이메일 주소 입력을 진행을 하고요. 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국세청 홈택스 아이디를 여기에다 기록을 해 놓고 저희가 국세청 홈택스는 수시로 들어가서 정보를 확인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모두 그 내용 정확하게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개인과 법인 회사 등록에 대한 내용으로 확인을 했으니까 이제부터는 저희가
업무 현황 리스트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관리하고 있는 회사를 자료 수거하고 입력하는 그 과정을 쭉 진행 현황을 기록하는 표인데요. 이때 이제 저희가 자료 수거할 때는 미리서 자료 수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료 수거한 현재 상태들을 표시를 진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통장, 원천, 증빙, 카드, 결산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이제 입력, 진행 현황을 확인을 하시고 또 이 표로 사업용 계좌 관리 검토도 진행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업무용 승용차 등 해당되는 이런 관리 회사에 대한 내용을 모두 확인을 해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저희가 일반 전표로 입력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일반 전표 입력은 페이지 61페이지부터 63페이지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전표를 가지고 입력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이 처음에는 잘 이렇게 구분이 안 갑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저희 일상생활에 있는 부분들의 내용으로 형성이 돼서 개정 과목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직원을 위해서 식사를 한다. 그럼 복리후생비가 해당이 되겠고요. 이처럼 개정 과목 코드가 하나 둘씩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 정해진 개정 과목을 가지고 입력을 진행을 하는데 일반은 800번대에 입력을 진행을 하고 제조는 500번대, 건설 등은 600번대, 700번대에 입력을 진행합니다. 그 내용의 개정 과목을 하나 둘씩 이 내용대로 확인을 해서 저희가 입력을 진행하는 내용인데 이 중에서 이제 개정 과목 중에서 세무조정으로 연계되는 그런 개정 과목이 있는데요. 접대비, 감가상각비, 세금과 공과 등 무형자산 상각비 해당되는 세무조정 사항 해당되는 개정 과목이 있습니다. 그 개정 과목을 정확하게 입력하시는 부분 유념하시고요. 다음은 이제 판매비 및 일반 관리비 개정 과목 페이지 61페이지, 63페이지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개정 과목에 대한 내용, 보험료, 차량 유지비, 운반비,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그 개정 과목으로 순서가 되어 있으니까 이제 이 개정 과목 코드에 저희가 입력하는 방법은 다시 이따 일반 전표 입력을 할 때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개정 과목 내용을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해라. 그리고 프로그램에 이 개정 과목이 또 정확하게 많이 이렇게 활용될 수 있도록 돼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제 페이지 72페이지에 해당되는 일반 전표 프로그램 입력 방법입니다. 이제 일반 전표를 가지고 저희가 전표 입력을 진행하는데 이제 페이지에 있는 그 페이지 보면 예시자료가 이제 간단하게 있으니까 그 부분만 일단 일반 전표 입력하는 그 과정만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일반 전표 회계에 들어가서 일반 전표 입력을 진행합니다. 이때 관리회사의 회계 기수 꼭 확인을 하십시오. 회계 연도 확인을 진행을 하시고요. 일반 전표에 이렇게 일자를 기록하는 경우와 기록하지 않는 경우로 해서 전표 프로그램이 입력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날짜를 쓰지 않았을 경우와 않았을 경우는 모두 1일부터 31일까지를 입력을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한 달을 입력을 진행을 할 수도 있고 12달을 기간을 잡아서 입력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그 과정에 대한 내용 다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입력하는 과정에 내용에 전부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 모음에도 많은 정보가 숨어 있으니까 처음에 출금은 1번, 차변은 3번 기본적인 이런 내용들 확인하시고 입력을 진행을 하시는데요. 제가 이제 일반 전표 입력에서 접대비를 제가 입력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접대비는 일반이기 때문에 813번을 선택을 했고 적용 코드가 중요합니다. 이 적용 코드가 꼭 이 코드를 접대비에 관련 보내는 신용카드를 썼으면 신용카드를 꼭 등록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
왜 이렇게 계정 과목이 입력 방법이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다시 법인 세무조정으로 들어가서 확인을 해 드리겠는데요. 여기서 이제 차변, 대변 이렇게 입력을 해서 대차 차익이 나지 않게끔 입력을 하나하나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도 날짜가 있고 날짜가 번호가 있습니다. 이 번호 내용들도 같은 차변, 대변에 있는 계정 과목은 번호가 동일하게 입력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이제 실제로 입력하는 과정에서 입력을 진행을 하다 보면은 기능이기 때문에 금방 이 부분이 이제 파악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입력을 진행하는데 일반 전표 입력은 요즘은 간이 영수증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다 이렇게 저희가 신용카드를 업로드를 한다든가 다운을 받습니다. 그래서 신용카드에서 전송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입력하는 과정은 저희가 하나하나 체킹을 해야 돼서 이렇게 입력하는 그런 화면을 제가 만들었고요. 이제 직업수수료를 입력을 했을 때 이 금액을 쓰고 그다음에 조교란에 해당된 조교를 썼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이제 비용에 해당되는 계정 과목은 제가 코드를 걸지를 않았지만 이제 세무조정 자산 부채에 해당되는 계정 과목은 코드를 걸었습니다. 코드 꼭 거시고요. 그다음에 적격증빙 수치제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들을 전표 입력 여기서 진행할 때 항상 체킹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체킹을 하고 자산부채에 해당되는 계정 과목은 코드를 걸었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 입력 과정이 지금 일반 전표 입력하는 과정에 대해서 확인을 지금 해봤고 기능 모음에 활용하는 그런 부분 그다음에 여기에 번호 수정하는 방법 이것도 한번 보여드렸고요. 이렇게 일반 전표 입력은 저희가 사실 기능입니다. 자꾸 진행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터득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접대비의 계정 과목이 과목별 세무 조정에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에 활용되기 때문에 신용카드는 꼭 신용카드를 걸어주고 그다음에 경조사비는 경조사비 코드를 걸어줘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일반 전표 입력하는 과정이 그만큼 소중한데요. 저희가 이제 신용카드 업로드하는 방법은 이제 다시 뒤에서 프로그램 화면을 통해서 보실 수 있게끔 제가 진행을 했습니다. 일반 전표 입력을 다음은 이제 신용카드 업로드 방법은 페이지 73페이지와 75페이지에 나눠서 그 확인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 신용카드 업로드 방법에는 거기에는 자동 전표를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그 자동 전표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여기는 저희가 실제로 신용카드를 국세청에 이제 등록을 안 했을 경우에 저희가 카드사에 전화를 해서 신용카드 등록을 업로드를 할 수 있게끔 사업자 등록증 등을 해당되게끔 해서 받아야 됩니다. 받은 자료를 저희 바탕화면에 넣고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기초 데이터에서 이제 저희 자동 전표로 들어가서 이제 진행을 하는데요. 저희가 거래처 등록을 먼저 신용카드 등록을 먼저 진행을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카드 구분을 밑에 내용 보고 진행을 하시고요. 이 과정을 이제 마쳤다면 이제 캡처 화면대로 해서 저희가 이제 엑셀 된 자료를 받습니다. 그러면 엑셀 자료를 받아서 업로드를 카드를 선택을 하고 진행을 하겠는데요. 이렇게 진행을 한 다음에 저희가 이제 전표 상태를 제가 한번 보여드렸고요. 그다음 기능 모음에 보면 신용카드 엑셀 업로드가 있습니다. 이 환경이 이제 실제 프로그램에서는 좀 프로그램에 따라서 환경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 그 부분 확인하시고요. 그다음에 신용카드 업로드를 바탕화면에 받은 자료를 이렇게 다운 받은 자료를 업로드를 진행을 하고요.
한 다음에 이제 엑셀을 적용을 해서 여기에 이제 항목을 설정을 진행을 해야 합니다. 이 항목을 설정을 진행을 해서 거래처, 그다음에 가맹점, 사업자 번호, 세금, 합계 이런 항목을 모두 확인을 한 다음에 저희가 업로드를 진행을 하는데요. 이제 업로드하는 방법은 저희가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이제 손에 익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하는 과정이 좀 생소하지만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이제 업로드를 폴더를 찾아서 입력을 진행을 하면 이제 이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내용에 해당되는 내용을 하나 둘씩 이제 저희가 일반 전표로 보내기 위한 그런 과정에 전표 정리를 진행을 하는 건데요. 이렇게 해서 카드사를 정확하게 선택하고 난 다음에 엑셀 자료를 저희가 카드를 정리하고 이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거래처명, 품명 이게 제일 첫 번째로 진행할 때 이 조교란에 저는 항상 거래처 품명을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거래처 품명을 올릴 때 이제 전체 선택을 한 다음에 일괄 전표로 진행을 하는데요. 지금 여기서 이제 잠깐 보여드리면 이렇게 거래처 품명 일괄 반영을 하게 되면 여기에 조교가 기록이 됩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거래처에 해당되는 기능은 전체 선택을 하고 일부 구간만 선택을 해서 이 기능을 잘 활용을 하셔서 아까 일반 전표 일반 계정 과목에 해당되는 내용을 하나하나 찾아서 여기서 정리를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신용카드 업로드는 가장 많이 진행을 해보고 많이 해봐야 이 내용을 빨리 터득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 내용에 대한 업로드하는 거랑 그다음에 계정 과목 진행하는 이런 내용들은 많이 진행을 해보십시오. 해봐야 업태 종목에 맞는 계정 과목이 차가 제조 경비가 있는지 뭐 일반으로 보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은 많이 진행함을 할수록 더 업무에 이렇게 속도가 붙게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식대는 복리후생비, 그 다음에 접대비로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쓸 수 있는 유료되는 차량 유지비로 이렇게 반영을 해서 하나 둘씩 이 미추천 계정 과목을 전송 가능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전표 유형에 보면 매입과 일반이 있는데 이 매입은 매입세 공제를 받는 부분을 얘기를 하고요. 일반은 일반 전표로 보내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하나하나 체크한 다음에 이제 전표 붕괴가 여기에 기록이 되게끔 이제 프로그램에서 일반적인 기본적인 전표 붕괴가 진행이 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요즘 이제 점차적으로 많이 들어가 있는 계정 과목 그런 유형 코드를 구분을 해서 그 내용을 다 반영을 해 놓을 수도 있으니까 프로그램 너무 또 그렇다고 프로그램만 의지하지 마시고 이렇게 틀려 있는 부분은 내가 수정을 해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바꿔서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일괄 변경하는 거랑 그다음에 그런 내용들을 지금 확인을 해봤는데요. 신용카드 업로드는 저희가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저희가 그 전에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 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따라서 하나 둘씩 채워서 맺고 가는 과정이고요. 26번을 이제 신용카드 업로드 이어서 확인을 해보면은요. 이제 또 이제 전체 기능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했고요. 이 중에서 이제 주유소 해당되는 이게 미추천만 또 골라서 이렇게 찾아서 추천으로 바꿔서 일반 전표로 보내기 위한 그런 과정을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기능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일단 전표 보내기 전에 이런 과정을 활용을 해서 전표를 정확한 붕괴 처리를 하시는 게 정확한 자료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 둘씩 커서를 여기다 대고 누르면 그 사항이 바뀝니다. 그리고 거래처별로 바뀔 수도 있고요.
전표 유형별로도 바뀔 수 있고 전표 상태별로도 바뀔 수 있고 커서를 대고 클릭을 진행을 해 보시면 그렇게 답이 그렇게 바뀌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틀려 있는 부분은 여기서도 바꿀 수가 있지만 만약에 일반 전표로 잘못 보내졌다고 해서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일반 전표 가서 정리 수정을 진행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을 하나 둘씩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신용카드 이제 이거는 제가 화면으로 보여드렸던 거고요. 이렇게 하나 그 과정을 모두 신용카드 등록하고 계정 과목 설정 진행하고 이 과정 하나하나 체킹을 해서 기본적인 세팅을 진행을 한 다음에 이제 저희가 확인키를 눌러서 신용카드를 정리를 진행을 합니다. 신용카드 정리하는 방법이 요즘은 많이 진행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 여부, 공제에 해당이 된 거 안 된 거를 꼭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 하나둘씩 다 확인을 해서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수 있도록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전체 선택을 진행을 해서 이제 제가 두 가지만 매입 공제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일반 전표로 가고 나머지는 매입 매출 전표로 가는 내용인데요. 이렇게 선택을 하고 난 뒤에 이제 전표 전송을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이제 전표 전송 키를 누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일반 전표와 매입 매출 전표에 해당이 나오면 전송 완료가 뜨고 전표 상태가 바뀌면 더 이상 여기서 수정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일반 전표를 입력을 하는데 제가 매입 매출 전표에 2장을 보냈잖아요. 근데 이게 내가 이게 이 복리 후생비 이거 매입세 공제 받으면 안 되겠어 이렇게 판단을 했을 때 한번 지워 보겠습니다. 이걸 다시 또 일반 전표로 보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한 다음에 이제 다시 신용카드 업로드 하는 곳으로 다시 들어가야 이제 상태를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전표 상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삭제 전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럼 바뀌어 있는 전표를 일반 전표로 보내는 걸로 이 전표를 또 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전표를 살려서 이제 삭제 전표를 또 가능으로 바꿔줍니다. 이 안에는 이제 그대로 다 숨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따라서 진행을 하면 되는데 신용카드 업로드할 때 제일 중요한 거 계정 과목 분류입니다. 계정 과목 분류는 판단에 의해서 하고 직전 연도 이제 제가 하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저는 직전 연도에 매입 신용카드가 어떻게 받았는지 먼저 확인을 합니다. 거기 가서 1월부터 12월 조회해서 57번 신용카드 어떻게 받았지 이 회사의 업종에 맞게끔 그걸 먼저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연도로 왔을 때 여기는 주로 소모품 때 이런 거를 신용카드를 공제를 받았구나. 그렇게 하면 그 회사는 그 업무를 정리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신용카드 중에서 차량을 있는데 화물차가 있고 일반 승용차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차량이 신용카드 매입세 공제를 받아야 될지 안 받아야 될지 그게 분간이 안 가잖아요. 그래서 저 정리하는 방법은요. 차량 운반구 등록을 할 때 그 옆에다 차량 차종을 적어 놓습니다. 화물차면 화물차, 부인승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차종을 적어 놓으면 그걸 가지고 매입세 공제를 받을 때 활용을 해서 씁니다. 그래서 진행을 하시고요. 다음은 이제 업로드 아닌 이제 자동 화면을 제가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자동 화면은 국세청 홈택스에 있는 자료가 그대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면이 진행이 돼 있고요. 다음은 이제 통장도 저희가 자동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분계만 정리해서 일반 조프로 보내는 방법이 있고요. 이제 엑셀 업로드를 진행을 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에 이렇게 통장 자동 전표 화면을 확인을 해 봤고요. 다음은 이제 통장 업로드에 대한 내용으로 별도로 제가 확인을 이제
뭐 화면을 통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면 이제 아까 신용카드 붕괴한 것 중에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계정 과목이 잘못돼 있어. 그럼 이렇게 와서 바꿔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용카드에서 보내줬을 때 걱정 하지 마시고 여기 와서 수정을 진행을 해 주십시오. 차량 유지비도 500번 때도 기록이 될 수 있고 그러잖아요. 800번 때만 이게 일반만 다 진행을 할 수는 없으니까 업태 종목에 맞는 내용 확인하시고 계정 과목 분리를 진행을 하시는데요. 이제 통장 업로드하는 방법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면 이제 당연히 신용카드에 대해서 제가 그 기능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으면 해서 다시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때 이제 계정 과목이 전체 바뀌는 거, 전표 유형 바뀌는 거, 거래처 바뀌는 거 이런 내용을 신용카드 업로드 할 때 약간 부족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들어와서 진행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 둘씩 이제 신용카드 업로드가 끝나면 다음은 이제 저희가 통장 업로드에 대한 내용이겠습니다. 이제 엑셀 자료를 폴더를 찾아서 저희가 업로드를 이렇게 다운받은 자료를 업로드를 진행을 하는데요. 이렇게 진행한 내용을 이렇게 하나 둘씩 업로드를 진행하고 이제 양식 통장 내역 설정을 진행을 합니다. 통장 내역 설정을 진행하고 우리 금융거래처 계정 과목 거래처 코드를 불러오기 진행을 한 다음에 이렇게 이제 저희가 정리를 하게 되면 이제 붕괴를 또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붕괴는 이제 통장 업로드한 엑셀 자료를 가져 금융거래처를 선택을 하고 선택을 한 다음에 이제 저희가 진행을 해 보겠는데요. 이제 이렇게 선택을 하면 기본적으로 전표 입력 과정이 이렇게 조회를 돼서 프로그램에서 들어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들어와 있는 부분 외에 이제 미추천이라고 해당되는 부분을 찾아서 저희가 전표 입력을 진행을 하는데요.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이제 여기에 미추천에 해당되는 계정 과목을 찾아서 이게 가태료이기 때문에 계정 과목을 찾아서 전표를 수정을 해 놓고요. 은행 수수료 등 이런 내용들 확인을 진행을 해 봅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고 하나 둘씩 이 계정 과목이 많이 이제 정리가 됐으면 사실 이게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진행을 했는데 저희가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실제로는 더 많은 통장 자료를 가지고 통장도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의 관리회사의 통장을 업로드를 진행하고 또는 자동 전표로 들어와 있는 거를 붕괴 처리를 하는데요. 여기서 붕괴 처리를 진행을 할 때 저는 계정 거래처 코드가 알 수 없는 코드는 일단은 기타 코드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다 다 정리를 해 놓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계정별 잔액을 마칠 때 자기 계정 과목을 찾아갑니다. 그런 식으로 저는 정리를 하고 있고요. 이래서 접대비 해당되는 부분 여기 통장에서도 정리가 되지만 통장 전표가 많을 때는 이 계정 과목 조교까지 신경 쓸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고 일반 전표에서 다시 붕괴했던 내용을 계정 과목을 찾아서 정리하고요. 여기 보면 이제 통장에 이제 대표자 성함으로 올라왔던 거를 이렇게 찾아야 되니까 회사 이름을 찾을 때 저희가 또 찾는 번거로움이 있으니까 물론 이제 개인 사업자는 상호가 아니고 대표자 성함이 되기도 하지만 그래도 될 수 있으면 상호로 표기를 얘기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전표 전송을 진행을 합니다. 전표 전송을 해서 통장에 있는 금액을 원장에 들어가서 내가 전송한 달까지 잔액이 맞는지 꼭 확인을 하십시오. 왜냐하면 여기서 만약에 틀어지면 이제 3개월까지 입력을 했는데 12월까지 다 입력을 했는데 12월 말 잔액 통장이 틀려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또 1월 달부터 다시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꼭 통장에 있는 이 업로드나 진행하고 난 뒤에 꼭 통장 확인을 해서 거래처 원장에 반영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1강은
세금 신고 업무 파악도 되지만 기초적인 전표 입력하고 그런 내용을 업로드하고 입력하는 그런 과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화면을 진행을 해보면요. 다음은 이제 저희가 급여 전표 처리를, 회계 처리를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급여 신고를 했던 부분을 처리를 하는데 페이지 76페이지하고 77페이지에 해당이 되어 있는데요. 급여 전표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통장을 먼저 입력을 진행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따가 예수금 정리도 그렇고 후에 이제 그 통장에 뭐 사대보험 빠져나가 있는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통장 먼저 진행하시고 급여 처리, 예수금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확인을 해보면 자, 이제 저희가 급여 처리를 이렇게 달마다 저희가 작성을 해 놨습니다. 일단 이제 온천징수하고 부가가치세에 대한 급여 입력하는 방법은 2강에서 나오는데요. 이미 여기서는 1강에서는 일반 전표에 해당되는 처리하는 그 급여 처리하는 이런 내용을 먼저 다루기 때문에 1강에 구성되어 있는 이 내용대로 확인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확인을 진행을 하시고요. 맨 처음에 급여 처리 회계 진행하기 전에 이렇게 들어와서 먼저 기능 모음을 계정 과목을 제대로 다 반영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계정 과목을 이렇게 내가 원하는 계정 과목으로 먼저 맞춰주고 해야 되는데 기능 모음에 들어가면 계정 과목 코드를 걸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하나 둘씩 걸어줘서 계정 과목에 맞는 그 급여에 해당되는 코드를 걸어주고 난 다음에 이제 전표 전송을 진행을 하는데요. 만약에 여기서 미리서 한번 해주면 되는데 만약에 여기서 안 하고 넘어갔다. 그럼 일반 전표 가서 또 수정을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작업은 한번 이렇게 정리가 되면은 프로그램에서 그대로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 정리하시고 기능 모음에 들어가면 차변에 해당되는 급여의 금액을 비과세 금액 합쳐주는 그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 모두 활용을 해서 이 계정 과목이 차변 계정 과목이 모두 합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하시고 달달이 전표 발생을 전표 추가를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전표 추가를 진행을 하시는데요. 이게 하나 둘씩 그 달에 해당하는 전표 추가를 진행한 다음에 이제 저희가 손익계산서에 들어가 보면 재무제표에 들어가 보면 전표가 제대로 추가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 확인하는 과정 잊지 마시고요. 어차피 지금 중간에 확인을 하든 연말에 확인을 하든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 내용 꼭 확인을 하십시오. 그래서 급여 회계 처리를 진행을 했고요. 다음에는 이제 저희가 또 학계전액 시산표에 들어와서 제대로 반영되어 있는 계정 과목을 쭉 훑어보니까 이제 저희가 예수금 정리하는 방법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예수금 계정 과목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예수금 정리를 할 때 먼저 거래처 원장으로 들어갑니다. 급여 정리를 했죠. 예수금 정리했죠. 이제 통장 정리 먼저 하고 급여, 예수금 정리를 하는데 이처럼 예수금 계정 과목을 먼저 들어갑니다. 그러면 들어가면 통장에 정리를 할 때 통장에 사대보험을 통합번호로 모두 한 곳으로 몰아넣습니다. 이렇게 몰아놓고 급여 전표가 끝났기 때문에 급여에 대한 예수된 부분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급여 예수된 부분을 찾아서 먼저 예수금을 정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반은 또 비용이기 때문에 복리후생비나 보험료로 반을 정리를 합니다. 그럼 나머지가 또 남게 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남는 부분을 이제 국민연금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에 보내서 이 대차 차익이 나지 않도록 여기서 바로 예수금 정리를 진행을 하시면 이제 저는 좀 편리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쓰고 있고요. 그래서 두 번째도 보면은 이제 전체 금액을 이렇게 했는데 건강보험공단에서 4대 보험이 합산고지 돼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건강보험공단에 요청을 해서 분할고지, 이게 국민연금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이렇게 따로 근로복지금 따로 표기되도록 저는 또 요청을 진행을 합니다. 이거는 4대 보험 진행할 때 또 처리를 해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내용을 이제 카드 사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적격증빙, 명세서 제출 제외 대상에 대한 부분 해당된 내용 체크를 해서 전표로 확인을 하고요. 예수금 정리는 하나 둘씩 순차적으로 진행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해 보시면 이제 국민연금이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 국민연금 납부분을 이렇게 차변을 먼저 예수금 정리하고 나머지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을 또 어디로 보내느냐 그러면 이제 국민 건강보험도 맞춰졌죠. 이 79,900원이 이제 예수 잔액으로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건강보험 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다음 국민연금 끝났죠. 그 다음에 진행을 아까 진짜 여기까지 왔나요? 예수금? 여기까지 왔죠. 지금 컴퓨터가 이제 건강보험까지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국민연금까지 확인했고 예수금 정리가 여기까지가 1차가 다 끝났네요. 이렇게 다 확인을 한 다음에 이제 다음 또 나머지 정리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제 확인이 끝나고 난 다음에 나머지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31번째 이제 건강보험 정리됐죠? 국민연금 이제 정리시키는 그 과정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건강보험 확인했고 이제 국민연금으로 넘어가야죠. 그래서 국민연금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렇게 또 금액이 전체로 넘겨놨으니까 또 떠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 잡았던 급여 처리했던 그 금액을 반을 국민연금으로 보내고 예수금으로 정리하고 나머지는 세금과금가로 해서 정리를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인은 이렇게 반반이 정리를 하면 되지만 개인 사업자의 국민연금의 반은 국민연금은 대표자, 이게 사장님의 국민연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국민연금은 인출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반반으로 정한 법인 사업자의 국민연금 정리 방법이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국민연금을 반 보내고 이거를 순차적으로 내가 어느 시점에 이 작업을 해야 되겠다 하면은 작업을 진행을 해 놓으면 됩니다. 이렇게 이거를 중간에 이제 가결산 때 저는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은 나머지 또 가결산을 할 때 또 이 부분이 정리가 돼 있으니까 온장 정리가 깔끔하게 마감되어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복지공단으로 보냅니다. 근데 근로복지공단 보내고 난 다음에는 이제 지금 조회 눌러보면 국민연금하고 건강보험이 맞아졌으니까 이제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내용 들어가기 전에 여기는 세금 또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 세금은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로 또 나눠야 되니까 이 나눈 부분을 확인을 해서 진행을 하시는데요. 이렇게 하나 둘씩 찾아서 종로구청하고 이제 세무서를 나눠서 이제 정리를 진행을 합니다. 예수금 정리는 이제 4대 보험하고 세무서 정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법인사업자는 이렇게 통장에 모두 나와 있어요. 근데 개인사업자는 내가 세금을 이게 잘 납부 안 한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저는 납부 사실 증명서를 띄어서 이 예수금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가산세, 이제 늦게 내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가산세도 정리를 해서 장부상 반영을 제대로 해줘야 되니까 이렇게 납부 사실 내역서를 이 예수금 중에서 세무서 내용은 확인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근로복지공단 들어오면은 이제 고용보험료, 물론 4대 보험도요, 이제 좀 관리회사에 따라서 좀 밀려서 내는 회사는 4대 보험 납부 내역서를 뽑아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법인인 경우에는 이제 통장에 모두 나타나 있기 때문에 통장에 기표된 대로 저희가 정리를 하면 되니까 좀 그런 면은 편리함이 있습니다. 근데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4대 보험도 납부 내역서 뽑아달라고 해서 요청을 해서 요청 온 자료를 가지고 정리를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4대 보험 납부 내역서는 파일에 처리를 해놓고 장부 정리를 끝나고 난 이렇게 간편하게 끝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쭉 이렇게 정리를 진행을 했습니다. 당연히 이제 적격 증빙 명세서 제출 제 대상 확인을 하고요. 이렇게 이 과정에 맞았습니다. 그러면 맞은 다음에 이대로 넘어가지 마시고 항상 그 거래처 계정 과목의 잔액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답이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이거를 꼭 해야 되는 이유는 이게 이제 일반 전표에 보면 계정 과목 코드가 안 걸려 있으면 그 금액이 이 금액이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일반 전표에 다시 들어가서 저희가 계정 과목 코드를 하나 둘씩 확인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예수금 정리하면서 만약에 이게 12월 말이라고 치면 이제 결산 잔액 명세서까지 같이 들어와 봤습니다. 결산 잔액 명세서가 12월 말로 다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이 학계잔액 시산표에 있는 금액이 결산 부송서에 있는 금액하고 똑같이 일치되도록 맞춰야 됩니다. 일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확인을 하시고 예수금 정리를 끝내셔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예수금도 또 코드가 안 걸려 있어서 그냥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이고요. 이제 그 과정을 하나하나 이제 과정을 채워가는 과정인데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결산 잔액 하는 내용으로 해서 이제 여기까지 해서 들어왔는데요. 부가가치세에 신고했던 내용을 들어왔는데 이제 다음 화면에서 사용할 내용을 미리서 한번 보여드렸거든요. 이제 다음 화면에는 저희가 이제 또 정리하는 방법이 있는데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제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입력인데요. 업무용 승용차는 이제 페이지 82페이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업무용 승용차가 해당된 관리 회사가 있으면 먼저 기능모음에 들어와서 이렇게 기능모음의 거래처 코드를 모두 확인을 해줍니다. 확인을 해준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캡처 화면이니까 그 캡처 순서대로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입력하는 방법 그 과정을 확인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저희가 계정 과목을 조교 등록을 진행을 했습니다. 업무용 승용차 입력 방법에서 83페이지에 보면 이제 그 다음은 부서 사원 등록을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부서 사원 등록이 해당되는 부서명하고 사원명을 기록을 해서 저희가 이제 업무용 승용차에 해당 입력하는 그런 과정을 찾아가시면 되겠는데요. 다음은 업무용 승용차 입력 방법에서 페이지 84페이지입니다. 84페이지에 보면은 차량을 먼저 이제 등록을 진행을 하는데요. 차량 등록을 하고 기본사항을 제대로 등록을 진행을 한 다음에 저희가 이제 다음 화면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본사항의 계정 과목 입력을 진행을 하고 이제 부서 사원 등록을 진행한 다음에 저희가 이제 업무용 승용차에 해당 비용이 발생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비용 발생된 내용을 이제 매입 매출 전표에 들어오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다음과 같이 이제 F3 코드를 활성화를 시켜서 코드 F2로 등록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게 임차료에 해당이 되면 임차료를 기록을 진행을 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입력을 85페이지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업무용 승용차 입력 방법에서 이제 일반 전표에 해당되는 부분을 확인을 했습니다. 일반 전표에는 F3 코드 활성화를 시켜서 F2 등록을 진행을 하게 되면 이처럼 밑에가 업무용 승용차 관리에 해당되는 내용이 뜨면은 여기에 이제 유류비면 유류비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데요. 저희가 유류비는 사실
작은 단위의 계단 금액이 막 1,000만 원, 2,000만 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승용차도 한 대뿐만이 아니라 여러 대 있을 수도 있고요. 이때 그렇게 하다 보면 관리하기가 힘드니까 먼저 그 부분을 정리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 또 업무용 승용차는 그야말로 업무용 승용차에 한해서 작성을 합니다. 트럭이나 이런 부분은 작성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하시고요. 업무용 승용차 입력 방법의 다음에는 운행기록부 작성을 합니다. 이제 운행기록부에 해당되는 주행 거리를 기록을 해서 이렇게 작성을 진행을 하시고요. 페이지 86페이지를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네, 업무용 차량 비용 현황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차가 이제 승용차가 뭐 한 대, 두 대, 뭐 6대 막 이렇게 여러 대 있을 경우에는 이 운행 관리를 진행을 하셔야 되니까 이렇게 차량별로 그 코드를 나오게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다음은 이제 업무용 관련 비용 명세서 세무조정 준비입니다. 그래서 입력은 이제 페이지 88페이지에 있는 화면인데요. 이렇게 모두 하나 둘씩 진행을 하고 난 다음에 감가상각비, 비용을 각각 해서 세무조정을 작업 준비하기 위한 그 과정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업무용 승용차까지 저희가 다 진행을 하셨으니까 이제 1강에서는 첫 번째 파악하는 내용들이 일반 전표 입력에 관한 내용, 계정 과목에 관한 내용, 여러 가지 사항들을 다 정리하는 과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하신 다음에 이제 제 2강하고 3강, 4강은 2강은 온천징수와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저희가 구성을 했고요. 3강은 이제 법인세 세무 조정의 흐름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4강은 종합소득세 세무 조정을 흐름으로 내용을 구성을 했으니까요. 1강을 순차적으로 다 마감을 지은 다음에 이제 다음 진행할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